근데 근데 집값 많이 오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생각. 아니 근데 어차피 그 집을 깔고 앉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집값 처음에 올라서 기분 좋아요. 근데 누가 집값을 이렇게 올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2017년도에 이제 지금 정부 출범했을 때 당시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당시 국토부가 콧방귀도 안 꼈어서 그때 뭐 속도를 늦추던지 아니면 좀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반대팔을 좀 보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지금 사실 안녕하세요.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홍장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나왔습니다. 즉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왔는데요. 공시가격은 세금 외에도 61가지 행정 항목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파급력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너무 올랐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 의견 제출은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거의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온 가격에서 사실상 조정이 안 된다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저희 공시가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홍정원 기자가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제가 이제 답하고 서로에 대한 의견을 이제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회사 동기거든요. 그래서 말을 그냥 편하게 놓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반모한다고 해요. 뭐요? 반모. 반모 모드로 할게요. 반말 모드. 반모. 네. 일단 동호야, 공시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왜 난리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 뉴스가 보니까 완전히 실검에 난리가 났더라고. 뭐가 문제인 건지 불인이들을 위해서 얘기 좀 해주라. 이게 오늘의 난리의 이유를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도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이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2021년이 19.08%인데 이거 봐봐, 지금 2007년에 22.7%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많이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해는 정말 미친듯이 서울 집값이 올랐던 해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나머지를 보면은 2014, 15, 16, 17 심지어 집값이 엄청 올랐던 18, 19, 20만 해도 5%대잖아. 그러네. 근데 이게 19%면은 거의 이제 4배가 올랐다고 봐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봤더니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게 이제 봐봐, 뭐 서울 19.91, 부산 19.67, 뭐 대전 20.57, 울산 18.68, 세종 70.68. 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국토부 출입하면서 공시가격을 매년 취재를 했는데 이 숫자 처음 봤거든요. 아니 이거 무슨 비트코인인가? 그러니까 70%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뭐 봐봐, 뭐 경기 23, 뭐 안 오는 데가 없어. 근데 이게 작년이랑 딱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딱 14, 서울이랑 대전만 튀어. 그러네. 나머지는 다 그냥 그랬어. 그냥 보면 뭐 2%, 뭐 심지어 충북, 충남, 전북은 마이너스 나오고.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집값이 불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시가격이 불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냐? 전국적으로 세금이 이제 미친 듯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정부가 막 의도적으로 막 올린 건가 이거를? 이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있어. 시세 대비로 몇 %니까 시세가 예를 들어 뭐 10억이면은 공시가격을 뭐 예를 들어 7억이면은 이제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70%다. 6억이면 60%다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 아파트면 한 60%대 후반이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왕창 올라간 거지. 그래서 올해 공시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이제 시세가 일단 워낙 뭐 작년에 워낙 뭐 전국적으로 올랐다고 했으니까 그거 오른 데다가 또 정부가 거기다가 이 현실화율을 더 얹은 거지. 야, 그래도 이건 좀 숫자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이렇게 세금이 늘면 누가 어떻게 내냐 이거를? 근데 여기 보면은 계속 여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20년 69% 대비 뭐 1.2%밖에 안 올랐다라고 주장을 하거든. 이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기 노란색 쳐져 있는 현재 이제 시세 8.6억 올해. 여기 위는 다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까지 깎아졌잖아. 근데 여기 바로 위부터 이제 공시가 7억, 시세 10억부터 보면은 30%, 43, 44, 44, 44, 37 이렇거든. 바로 전 구간은 8.2% 깎아줬는데 바로 다음 거는 바로 30% 올려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딱 한 시세 9억 대비로 딱 선 그어놓고 이제 정부는 9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국민에 속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깎아줬다고 하고 위에는 이제
엄청나게 올린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산세랑 보유세에 대해 가지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 1주택자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그거에 특이한 충격이 것도 너무 아닌데? 심하니까 이제 딱 캡을 정해주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그게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 한 9억 정도면은 30%야. 다 오른 거야 이거 결국 지금. 내가 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오른 거지.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 그렇지. 10억 원. 10억 원. 그러면은 그냥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갖고 있는 화이트 칼라나 뭐 회사원들도 일단 재산세를 엄청나게 내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시세 13억짜리 집이 302만 원을 냈는데 이제 올해 17억으로 뛰었어. 그런데 이제 공시가가 12억이 된 거지. 그래서 432만 원이 된 거야 보유세가. 근데 이게 아마 내 생각으로는 한 마레프 한 30평대 정도 될 걸로 예상을 마레프 하거든. 30평? 그럼 이거 그냥 한 해 세금이 한 132만 원 뛴 거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 보면은 시세가 뭐 한 23억에 있던 집이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시세가 26억이 돼서 1,446만 원이 됐다는 거잖아. 이게 아마 웬만한 강남 그렇지. 3구의 30평대 아파트 서초구나 이제 강남구의 웬만한 메인 아파트들, 레미안 퍼스티지나 이제 그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3년 전까지 3년 전부터 이렇게 공시가만 나왔다 하면은 항상 부동산부 기자들은 이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 되게 어려운데 그때만 해도 다 서울의 강남 3구가 많이 올랐었어. 근데 이제 서울 자치구별 자료를 보면은 노원구 34%, 다 올랐잖아 지금. 도봉구 26, 강북구 22, 구로구 22, 금천구 22, 관악구 21%. 강남 3구 아니거든 여기 다. 강남 3구보다 오히려 상승해서 높아. 그렇다는 거는 결국 서울에서 꽤 서민층 모여 사는 걸 분류되는 지역도 공시가격이 엄청 뛴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한 걸 보면은 서울에 민니들이 뭐 좋은 아파트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 그랬다가 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지. 그렇지. 근데 뭐 정말 양보해가지고 거기까지 오케이. 응. 근데 갑자기 다음에 니네 마용성의 중산층 너 아파트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너 세금 많이 더 내. 내. 그러다가 올해는 갑자기 너 지방에 비싼 아파트 갖고 있잖아. 너 더 내.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더 문제가 이제 내년에 집값이 안 올라도 이게 공시가는 더 오르잖아. 그렇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게 사실은 부동산 기자들도 굉장히 처음에 헷갈리는 게 많은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걸리는 건데 세부담 상한에 걸려서 지금 30%, 43% 나오잖아. 이거에 걸려서 만약에 내가 공시가격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30%에 걸려서 내가 80 몇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럼 이거 내년에 그대로 2월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냥 그대로 더 내는 거야? 그대로 더 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내년에 공시가격이 떨어졌어. 그래도 이거 내야 되는 거야 지금.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몰랐네, 이게 정부가 오늘 브리핑한 거 보면은 뭐 세부담 상한이 있어가지고 1주택자 분들 부담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아까 거의 하는데 조산모사네. 올해 안 내는지 내년에 내라 이거. 내년 내라는 거지. 그리고 봐봐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라는 게 계속 올린다는 그렇지. 거잖아. 지금 60% 후반대에 있는 거를 80%까지 일정 기간 동안 올린다는 건데 이런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세 대비 그 반영률이잖아. 시세가 고정돼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올해 지금 뭐 20% 올랐다고 깜놀했다? 내년에도 20%, 내후년에도 20%일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테이블 있잖아. 아까 내가 보여준 세금 테이블. 이게 그러니까 공시가 20억짜리는 세금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내야 되거든. 종부세랑 다 합쳐서 그치. 전세까지. 근데 이게 뭐 돈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 정도는 별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도 월급쟁이일 수 있는데 월급쟁일 수 있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진짜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학원 몇 개를 보내고 그치. 외식을 몇 개를 할 수 있는 건데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재테크를 잘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부가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넘게 뜯어가도 되는 건지 이건 진짜 아주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지금 근데 집값 많이 오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세금. 아니 근데 어차피 그 집을 깔고 앉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이 나한테 월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 사는 건 뭐 변함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진짜 그냥 하나만 여쭤봅시다. 진짜. 내가 집을 샀는데 그래요 뭐 집값 처음에 올라서 기분 좋아요. 근데 누가 집값을 이렇게 올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그렇지. 아 진짜
2017년도에 이제 집값 처음에 이제 지금 정부 출범했을 때 당시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당시 국토부가 콧방귀도 안 꼈었어. 그때 뭐 무주택 공급이 뭐가 그렇지. 부족하냐 뭐 다 투기꾼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부족하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잖아. 지금 뭐 3기 신도시 하다가 LH 사태 터지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린 거야.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갑자기 너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그렇지. 엄청나게 내라는 아니 거야. 사실 뭐 다주택자도 아니고 그냥 살던 집 그대로 사는 건데 집값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돈을 더 내라는 거는 이건 거의 뭐 나라에 월세 살라는 거죠, 월세.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게 많은 사람들이 세금 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6페이지를 보면은 6페이지? 건강보험료 영향비 부담 완화라는 내용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봉시가가 건보료랑 다 뭐 기초생활수급자 다 연결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이게 왜 이런 거가 나왔는지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진짜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완화된다고 나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봐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사실 이거. 야, 내가 읽어도 못 읽겠다 이건 진짜. 나도 몰라 솔직히. 야,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게 결국 얘기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건보료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공시가 오르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건보료가 많이 늘어나던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밑바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 이거 지금. 약간 자백한 거네요. 자백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14페이지를 봅시다. 14페이지. 전문 기자라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잘 아, 그럼요. 아이씨. 전문가 클래스 이 정도. 이것 때문에 공시 가격만 4년 했어요 진짜. 공시가격 전문가. 정부한테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진짜. 9억 이상부터가 9억 이상. 종부세를 내는 구간이야. 그렇지. 1주택자 기준으로. 이걸 모두 더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52만 6천 가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거 숫자가 지금 안 나오는데 이제 옛날 과거 자료를 다 똑같은 자료가 테이블마다 매년 공시가격 발표될 때마다 나와 이게. 봤더니 2018년에 14만 1천 가구였고 2019년에 21만 8천 가구였고 2020년에 30만 9천 가구였어요. 일단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난 것만 70% 늘어났는데 지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보면은 4배 늘어난 거야. 오. 근데 이게 그리고 내 기억으로도 원래 이게 이렇게 종부세 테이블을 보면은 다 쫙 비어 있고 서울 위주로 돼 있었어. 숫자 봐봐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뭐 경기, 제주, 충북, 뭐 충남, 전남 다 있어. 결국에는 이게 지금까지는 서울을 대상으로만 종부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국이 타깃이 됐다는 얘기거든. 종부세가 2006년에 도입될 때 그러니까 2006년이면은 지금이야 물가도 다르고 집값도 다르고 완전히 생활 수준도 다르고 월급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완전 달랐지. 어떻게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것도 이해가 안 그렇고 가는데. 당시에 별명이 부자세금이잖아. 그렇지. 부유세.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대. 한번 약간 진짜 우스갯소리인데 야 나 부자 되고 싶으니까 종부세 한번 냈으면 냈으면 좋겠다. 좋겠다. 막 이런 거 술 어? 먹고 그런 거 농담이었는데 이게 지금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지. 그렇지. 아니 지금 이게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다 찍고 다 내. 지금 안 내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금 기사를 쓸 때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중산층 회사원도 종부세 낸다였는데 그치.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제목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 전국에 웬만한 아파트 갖고 있으면 종부세 내겠다. 아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야. 2006년에 9월 기준 설정했으면 지금 바꿔야 된다. 기자들이나 뭐 시민단체에서 엄청 얘기하고 있지. 물어보면은 국토부에서 뭐라 그래? 오늘도 계획 없다고 그랬어. 왜 계획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나도- 세월이 바뀌었는데.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오늘도 브리핑 때 그 기재부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 가지고 이 세금 부담에 대한 특히 종부세 부담에 대한 이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종부세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참 종부세라는 게 이제 종부세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일단 부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부가 안 돼. 안 돼. 이게 부동산세잖아. 아 부자세가 아니야? 부자세 아니야. 별명이 부자세지. 아, 그렇구나. 종합부자 아니야 그거.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집값을 누가 올렸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진짜 투기꾼 정말 정부가 맨 처음 주장했던 것처럼 투기꾼들이 한 건지. 작년에 임대차법 한 다음에 원래 모든 전문가들이 임대차법 되면은 없을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되면은 전세값이 약간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밀릴 거라고 했는데 이걸 바꿔버렸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거 아니야? 정부가 집값은 내가 올릴 테니까 세금은 유주택자 너가 내. 그리고 너도 요건 네가 먹어. 그렇지. 사실 저 지금 4년째 정부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저희도 좀 지겹고 좀 괴롭습니다. 진짜 저희도.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속도를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편가르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정부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건가? 그게 이제 편가르기에서 그게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세수 확보는 확실한 거잖아. 그러니까 세금 올리려고 하는 거는 확실한 거다. 이거는 그건 확실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안 했어요. 정부가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겠지.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러는데도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때리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뭔가 좀 세수 확보에 대한 의도가 있나라는 진짜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오늘 숫자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 20%라는 숫자가 나오리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솔직히. 예상을 할 수가 없겠네. 지금 뭐 높아야 5 막 이랬는데. 네, 5 막 이랬었는데 아마 이제 내일쯤 되면은 이제 열람 사이트에 가면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뭐 마레프 30평을 갖고 있는 게 작년에 보유세 얼마였는데 얼마다. 뭐 성북구에 무슨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얼마에서 얼마가 올랐다. 근데 참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화가 좀 날 거예요 아마. 이게 세금이 이제 처음에 두들겨 맞는 사람을 보면서 아 이거 저건 내 일이 아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으로 퍼졌으니까 전국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희도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저희 개인적으로도 별로 마음에 저는 솔직히 안 들거든요. 이거를 왜 내가 찍어야 되는지. 좀 정부가 너무 자기의 어떤 논리에만 너무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좀 속도를 늦추던지 아니면 좀 뭔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반대팔을 좀 보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지금 사실 경기도 안 좋은데 실물 경기가 최악인데 누군가는 세금을 막 훨씬 더 내야 한다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누구는 또 안 낸다는 거죠. 깎아준다는 그렇지. 거죠. 근데 문제가 그 있어. 기준이라는 게 저는 뭔지도 되게 애매해요. 진짜 그냥 정부가 어느 정도의 가격 기준을 딱 정하고 여기 이하는 내가 너희에게 세금 깎아줄게. 여기 이하는 네가 세금 다 내. 그렇지. 그건 아무도 합의된 내용이 아무도 아닌데. 합의된 내용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유현준 교수님 인터뷰 매불이 오셔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유엔의 제재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너무 절대선이니까. 네. 저는 정부도 캡틴 아메리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본인도 나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내일부터 막 언론 지상에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도배가 될 거예요. 도배될 거예요. 이제 뭐 어떤 아파트가 얼마에서 얼마나 올랐다 뭐 그럴 건데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매브리TV 시청자 여러분 손동호 홍장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